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인권도 누려본 사람이 한다고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하나 실제로 인권을 받아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네,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네. 이것도 상관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공식적인 그 뭐 분석 자료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노인 인권과 관련된 침해 사건이 예. 다른 어떤 장애나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쪽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본인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인권 침해 받은 거나 차별받은 걸로 저희 쪽에 진정을 하신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노인복지 시설에서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뭐 이런 어떤 그런 불이익이거나 혹은 고충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았다라는 이런 진정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신고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도 그 자기 권리 의식이 좀 높아져서 예. 최근에는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자기 주장도 좀 높아지고 그러긴 했다라는 이야기와 그런 그 경향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경향을 보일까라는 여러 가지 분석 내용 중에 저는 유독 좀 이렇게 관심이 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은 일단은 자기 권리 의식이 과거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뭐 시설의 선생님들인데 예.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양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나마 그래도 내 자식이 없는 삶에 날 그래도 이렇게 좀 보살펴 주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자녀한테 괜히 싫은 얘기해서 괜히 내가 구박받는 거 아닌가 괜히 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뭐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좀 하셨었던 건 아닌가. 근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도 자기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기 주장과 어려운 점, 힘든 점을 굉장히 이제 요즘은 너무나도 잘 하시고 계시는 지금 경향으로 좀 많이 바뀌고는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그 부분하고 약간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마저도 내 사회복지사의 권리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 많은 부분에서 노동권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가 예. 성희롱, 성차별 뭐 이런 사건들을 직접 내가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내 동료가 그런 것들을 봐왔는데 내가 이용자한테 어떠한 뭐 욕설과 언어적인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었던 이런 기관의 이런 것들에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대응됐었던 내 주변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과연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권익 옹호자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어려웠던 것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도에 했었던 이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뭐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 시설 내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거나 저 직원을 따돌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기관으로부터요? 어, 따돌리라고? 예, 그죠. 관리자에게 쟤는 이제 우리랑 같이 못 어울리는. 예. 그리고 뭐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그 참여를 강요당하는 물론 이제 그 직원이긴 하지만 그 종교 이렇게 그 법인의 그 직원이긴 하지만 그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타 종교인이거나 뭐 이런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이제 종교 그 법인의 종교 활동에 이제 참여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이용자나 거주인 혹은 관리자나 이런 상급자에게 받는 어떤 그 언어적이거나 뭐 이제 육체적인 어떤 성희롱, 추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폭행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그 부당한 처우 그리고 뭐
뭐 임금에 대한 부분이거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런 이제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좀 그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거나 이런 예.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 실태조사 연구 자료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에 대한 수준을 좀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내봤는데 10점 네. 만점에 5.61점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 거죠. 다른 직 예, 예, 이런 예, 것을 예. 얘기하셔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현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좀 나타난 상황인 거고, 예. 그게 그 뭐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정권이 바뀌면서 도 그렇고 혹은 뭐 그 정권과 상관없이 많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처우가 좀 개선이 되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가야 될 길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어떤 인권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이용자나 예. 거주인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침해,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제 개선하거나 권리를 예. 구제할 수 있는 역할에서 좀 미비하거나 예. 공감을 하거나 책임감을 느끼기에 조금은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연결되어지긴 합니다. 다른 네. 직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의 인권 훼손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 이하 정도의 수준인 평균 거예요. 이하예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예. 뭐 그나마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낮아서 한 4.7점 정도로 예. 해서 더 낮기는 한데요. 예. 뭐 복지관이나 이런 이용 시설은 한 5.66 정도가 나왔고요. 높으면은 10점 만점, 이렇게 10점에 가까울수록 더 인권이 보장되는 보장되는 현장인 거죠. 네, 근데 예. 학교가 더 5점대, 낮아요? 예, 5점대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평균 정도 수준에서 예. 약간 좀 낮은 쪽이어서 예. 그렇게 좀 평균 이상으로 좀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된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려운 거죠. 네. 사실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사실 예. 뭐 아직까지도 2017년 지금 뭐 방송 녹음을 하는 지금 10월 지금 예. 현재에서 보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현장의 그 비정규직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 뭐 기관장의 성희롱 예. 사건이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그래요?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예. 있기도 하고 또 아마 뭐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뭐 혹은 이제 다들 아시는 정도의 수준에서 분명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부분의 그런 그 이렇게 곤란함이나 예.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예. 것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제보가 아니 직접적인 저한테 제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예.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인 예. 거잖아요. 팩트이고. 예. 예. 그리고 뭐 임금이나 뭐 복리 후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과거보다 좋아지기는 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기대하는 바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 나의 네. 인권에 대한 부분도 침해당했을 때 네. 학습된 무기력으로 네, 네. 내 인권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존재가 네. 어떤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개선되어져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선결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 예, 거죠. 예, 우선은 뭐 제도적인 보완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예, 거죠. 일단은 뭐 이게 우리 곁에 있는 이용자라든지 거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서 어찌 예, 보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마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일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동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관리자들께서도 예. 굉장히 많이 인식과 인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획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과거처럼 사실은 지금도 몇몇 지역이나 시설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곳들이 있죠. 이제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뭐 복지 마피아, 복지 예. 패밀리, 예. 법이 사회복지 법인을 내면서 마치 이게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실 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좀 교통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아니면 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각각의 법령에 따른 그 사회복지 법인과 관련 법인 사회복지 시설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사유화하고 예. 지역의 유지로 그러면서 마치 하나의 자기 어떤 왕국과 같이 예.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셨고 예. 지금도 아주 소수지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현장과 판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종사자에 대한 접근이 좀 바뀌어야 예.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자기 기관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내 권리가 좀 지켜지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법인과 기관, 예. 기관장이라는 생각하에서 보다 더 양질의 예.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 관리자분들, 법인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예. 고민하고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마이프 교수가 과거에 썼던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인권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예. 사실은 뭐 돈이 있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뭐 어떤 뭐 대기업이 뭐 순이익을 뭐 많이 냈다고 해서 예. 자산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갑자기 인권과 기반한 뭐 이런 저기 뭐 기업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마이프 교수가 얘기한 게 이제 그겁니다. 인권이 사회복지 현장에 바라는 건 인식에 대한 전환이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어디 대기업에다 프로포절을 내서 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기관이 갑자기 무슨 아니면은 뭐 기능 보강을 해가지고 기관이 갑자기 삐까번쩍해졌다라고 해서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구성원 하나 하나가 그리고 또 관리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훈련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결돼야 될 조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 안에서 뭐 외부 기관 뭐 저희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이 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력자들이 같이 함께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바뀔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게 조금 더 본인의 권리 의식도 높아져서 본인 그 사회복지사의 노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들이 신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양질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또 현장에 계신 이제 이용자나 거주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되어질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제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회나 이쪽에서에 대한 그 노력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죠. 이 인식의 문제가 가장 기저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이 관행일 뿐이지 실제로는 인권 침해의 내용이다라고 누군가가 충격을 주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인식도 바꾸지 않게 되잖아요. 저희 80년대만 해도 애가 있어도 다 집에서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요새는 안 그런 걸 보면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계속 오고 그러면서 네.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안에서도 누군가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것이다. 네, 네, 네. 라고 하는 인식 충격파를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로서 또 내부 안에서 자각도 일어나고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었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외부의 조력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예.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런 충격요법과 예, 예.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면 혹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라고 하면 당근보다는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로만 인식을 하면서 예, 좀 더 그걸 이제 부담감이나 거부감으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신 것 같고, 마치 이제 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보수 교육에 이제 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게 변질되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예비군 훈련 받듯이 예. 뭐 민방위 교육 받듯이 예.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 이런 교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법정 교육에 가는 한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못한 피로감만 더 높여주는 뭐 이런 접근으로 조금 변질되어지는 것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도 좀 개선해야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나 인권전담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요? 네. 기초지자체 네네. 같은데도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조례로는 안 돼 있지만 뭐 노원구라든가 뭐 조례로 돼 있는 데 중에서 뭐 지금 금천구나 아니면 은평구라든가 뭐 서울시하고 뭐 광역시에도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광역시도에서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자체 인권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곳에 계신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혹은 그 인권위원님들을 만나 보면 가장 그분들의 고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환경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을 둘러싼 환경에서 인권에 대한 실천을, 인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을 조금 인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뭐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16개 시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장애인 보호기관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장애인, 아동, 노인 쪽에는 이제 보호 전문기관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들, 인권기구들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자들, 클라이언트, 이용자, 거주자, 이분들과 관련된 그런 그 권익보호기구, 권리구제 기구들과 그런 부서들, 전문화된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분들은 어찌 보면 이런 외부 충격을 주거나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시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인권에 대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앞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를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불평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네.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 환경은 네. 확실히 네. 달라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직권조사를 해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따른 법인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했는지, 감사나 이런 것들 제대로 했는지, 혹은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 제대로 했는지들을 저희가 다 조사할 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제보라든지 사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간다든지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서울에 있거나 뭐 물론 뭐 서울 이외에도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강릉, 이렇게 원주에 이렇게 5군데 이제 그 지역 인권사무소가 있긴 하지만 아주 기초에 있는 그런 그 현장, 뭐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현장 뭐 이런 데 접근하기는 사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조례나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현장에 대한 지근거리에서 인권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기관들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위협의 상황이라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기회로 예. 잡고 좀 더 개선하는데 좀 더 속력을 내거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예. 접근한다면 훨씬 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장에 계신 종사자들이 바뀌거나 법인의 성격이나 성질이 좀 바뀌거나 예.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둔 그런 복지 시설들로 예. 변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만약에요. 복지 기관에서 내가 하여튼 기관에서의 인권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제보를 하든 아니면은 상의를 하든 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지금 현장에 조금씩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객관적으로 저희 인권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있는 진정 건수만을 별도로 해서 지금 뭐 진정 접수건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뭐 증감에 대한 걸 데이터를 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뭐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냥 제 개인적인 그 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저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과거에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그래요? 개인한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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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끊임없이 저희 인권위원회 지금 진정 건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서울시 쪽에 인권보호 담당관 쪽하고도 좀 잠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서울시 관내에 있는 그런 그 복지 시설 중에서 몇 건의 지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보다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감이 좀 뭐 쉽지 않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어서 근데 감소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연락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문의가 사실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생각이 있어도 공식화되었을 때 그로서 입게 될 내가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비공식적 문의는 있어도 네.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네. 어려워 보이.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복지계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저기서 그런 거를 뭐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하고 그랬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은 사회복지계 다른 쪽으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전화 한 통화로 야, 걔 거기서 뭐 어떻게 일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이제 이런 뭐 학연과 지연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끈끈하게 돼 있는 또 현장이라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일단은 뭐 이게 이력과 관련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들까지는 다 할 수는 이렇게 다 감추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계에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그 이력서를 통해서 채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과거의 그 근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블라인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진정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민원을 내거나 이러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위축되거나 좀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남들 이야기할 때 네네. 같이 이야기를 네. 하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조금 더 이 정도 수준을 해줘야지 정도의 인식 정도를 개선하는 역할 정도는 네.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거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해야지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하기가 어려운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있겠죠. 아무래도 또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다 직접적으로 현장과 다 연관되어 있으시고 또 뭐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다 현장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직간접적인 이제 영향력과 아니면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협회도 역할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 이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예. 대한민국 인권상에서 이제 그 인권위원장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요? 201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이요? 네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아마 그 얼마 안 둘 중에 됐네요. 하나였을 거예요. 그 예. 전 회장님이 계셨을 때죠. 예. 아니죠. 전 회장님이네요. 아, 조성철 회장. 조성철 회장님 예, 계셨을 예. 때니까 예. 2013년도인가요? 그러면 하여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네네네네네. 전에. 예. 근데 이제 그 받으시게 된 이유가 이제 사회복지사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서 이제 다 말씀드렸었던 이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고 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사이며 예. 또 사회복지사는 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 신청을 하죠.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과연 이제 사실 그게 선정되는 절차에서 뭐 제가 그 심사를 하지는 못했으니까 예, 예. 뭐 과연 이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 뭐 좀 미흡한 점이 지금 돌이켜 봐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부터라도 그 상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게 예, 예.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예. 주변의 어떤 그 권력의 관계 때문에 예. 불이익을 두려워하면서 예. 공익의 제보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협회가 해야 되는 게 예. 바로 제대로 된 또 협회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뭐 꼭 그곳이 우리들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뭐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사회권과 관련된 일반 논평이라든지 예. 사회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혹은 다양한 차별과 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분석하고 의견을 내고 이거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협회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 제대로 된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것 드는 같아요? 거죠. 예. 예, 그게 사실 인권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그 문서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담아놨지만 사실은 협회 자체도 아직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예. 크게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예. 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한민국 이제 사회권에 대한 뭐 일반 논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분명히 보고선 그 안에서 좀 그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보면 너무 이제 입시 위주의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예. 이런 내용들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그리고 아동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체적인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예. 사회복지사들의 대표 기구로서 대표 협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뭐 물론 그 사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좀 만들어져야 예. 또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 협회가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좀 더 실어지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는 아직 저 바닥에 있다라고 예, 한다면 예. 그건 굉장히 공허한 그렇죠. 의미 없는 메아리로 또 들릴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또 같이 한번 또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또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과제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네네. 머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사회복지학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복지와 인권을 가지고서는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주공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군가 먼저 깃발을 먼저 들고서는 연구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양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 자료들보다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와 인권을 관련된 주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어지면 충분히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제 뭐 사회복지가 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이용자나 거주인 분들에 대한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자체의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에 관련된 부분들, 협회에 대한 역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연구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현장에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참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있고 아마 이미 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연구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자료들이 또 현장에서 또 다시 이제 더 이제 깊이를 좀 더하게끔 하고 또 실천의 좀 무게감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 좀 무게감을 더해 줄 수 있는데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요 지금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복지계에 있는가라고 딱 했을 때 네. 그것에 천착해서 집중하시는 분이 아직은 딱 대표해서 떠오르는 거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이야기했을 땐 예. 뭐 이게 대표성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뭐 그 세바사 분들도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분들도 사실은 지금 뭐 어린이병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회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히면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 또 이명목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이제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연구도 하셨었죠. 그래서 또 현장에 아주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또 저는 이명목 관장님도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지금 이제 한국 장애인 복지 시설협회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되셨죠. 황규인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또 거주 시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인권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좀 고민하셨던 또 현장에 계신 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계신 굉장히 또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좀 고민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고요. 또 뭐 학교에 계신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저희 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함께 이제 좀 교재를 출간하셨었던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양옥경 교수님 이화여대 양옥경 교수님 비롯해서 몇몇 그 뭐 그 전남대인가요?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하여튼 교수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인권과 사회복지를 연관해서 좀 연구도 하시고 또 그걸 또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네. 그 책 이름만 네. 사회복지와 인권. 그 책이요. 검색하면 이름은 네네 다 제가 아실 수 그 있으니까. 책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아는 분들하고 인권과 사회복지라는 책이고요. 인권과 네, 사회복지. 그 나남 출판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검색해 보면 네네네 들으시는 분이나 네네네 보시는 분이나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뭐 책으로도 좀 나와 있고 거기서 또 많은 또 교수님들이 또 책에서 이렇게 많은 각 영역별로 해서 또 말씀도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좋은 교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교재나 아니면 그분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제 결정례들이 이제 올라와요. 저희 인권위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고 차별이었다는 결정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뭐 장애인, 노인, 아동 이렇게 해서 대상별로 해서 검색을 하셔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현장에서 참고하시거나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 찾는 과정이 좀 약간 좀 어려울
어렵고 뭐 지루하실 수는 있긴 있지만 뭐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제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들도 좀 보시고 네. 좀 화면 출력으로 좀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저희 실태 조사나 아니면은 연구된 자료들 기존에 네.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렇게 혹시 서적이 있는지 인권 네. 도서관에서 제출을 하시거나 와서 열람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인권과 관련해서는 네, 마치 조사 대상자가 네, 네, 된다는 느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과도한 공포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인권 활동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도 받으면서 네, 지지 격려 받거나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과도한 공포감이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는 더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네. 더 회피하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도 있어요.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또 인권 단체에 계신 분들도 약간의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좀 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예. 그 현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적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또 단체에 계신 활동가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일 수 있긴 예, 예. 있겠지만 조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컨설팅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파트너의 예. 입장으로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밀감 아니면 예. 협력적인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그 다가섬에서 예. 조금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하셨던 그런 부담으로 오히려 다가갔었던 거나 뭐 그런 예. 것들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예. 괜히 우리가 복지관에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마치 이렇게 조서 나오는 것처럼 추궁하거나 뭐 이럴까봐 말을 좀 하기 어려워하시는 예.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내 얘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은 아닌데요. 누가 예.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이 기관 이야기구나. 예. 이거 다 알잖아요. 사실은 예. 눈치껏.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다 드러내놓고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 사실 이제 뭐 이게 꼭 정권이 바뀌어서 뭐 추세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과거에 국정원도 그런 것처럼 자기 과거에 어떤 문제되거나 문제시 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검토하고 예. 잘잘못에 대해서 다시 좀 저희가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사실 이제 사회복지 현장들도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 평가받을 거 평가받고 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예. 다시 그것들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적절한 평가가 안 되어지면 사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 잘못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을 때 예. 인권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현장에 있는 활동가분들도 인권 단체 활동가분들도 아니면 인권과 관련된 어떤 학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서는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좋은 케이스로 나왔었던 케이스가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황교인 원장님이 계신 뭐 교남 소망의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가 그 공익 변호사회 공감에 이제 예. 변호사님이 이제 오셔서 예. 이제 그 문제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어떻게 이제 인권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기관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좀 변해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원장님도 이제 인권에 관련해서 현장의 전문가로 제가 앞서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경남 쪽에 있는 뭐 그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뭐 그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있는 그 유동철 교수님이 이제 참여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변화 이제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 자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시설 내에 그 안에는 시설장이 못 들어갑니다. 보고도 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기관장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미 자체적인 어떤 자생력이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그런 그 선례들을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예. 조금 쉬운 길을 선택을 하거나 예. 짧고 뭐 좀 기간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것들보다는 예. 조금 더 절차에 맞게 과정과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예. 한번 평가를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같이 예.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자세로 일단 접근해 주시고 또 단체분들도 그런 걸 같이 예. 고민하시고 전문가분들도 같이 그걸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네요. 네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대처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네. 시대 흐름에도 맞게 네. 계속 혁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네네. 사실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현장에 있는 후배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요. 이제 그쪽의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 관리자급 몇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관장님과 그 직원들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관장님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었었거든요. 예. 사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기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의식과 마인드가 좀 달라진다면 예. 충분히 그 직원들과의 소통과 아니면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굳이 얘기한다면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관리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먼저 바뀌기 위해서라도 예. 그러한 그 외부의 어떤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 예. 어떤 좀 더 개혁적이거나 예.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사고 예. 이런 것들을 위한 용기를 좀 내셨으면 예. 좋겠고요. 예. 거기에 충분히 인권은 항상 좀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네. 저희가 다룰 거는 다 거의 다 다뤘나요? 뭐 얘기하기로 했었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쭉 나와버려서. 좀 많았는데 네네. 뭐 복지사의 인권 침해도 네. 그렇고 인권은 어떻게 실천하고 뭐 이것도 있는가? 뭐 지금 뭐 얘기한 걸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뭐 반복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에 기대하는 인권은 사실은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너무 많은 걸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 있죠. 하지만 일단 가장 어렵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식에 대한 전환이다라는 거죠. 인권을 바라보는 그 인식을 조금 더 한번 달리해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신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을 것 같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다. 어찌 보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과 어떤 조류의 편승을 뭐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대 요구에 부응을 해야죠. 네.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비전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도 되겠네요. 혹시 뭐 여쭤보거나 이야기하고 싶거나 하면 어떻게 통로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가장 이제 공식적인 통로로는 그 각 뭐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모두 다 133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전문 상담 센터로 인권 상담 센터로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문의를 하셔서
물론 이제 내가 전화를 하면 이제 괜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하면 어느 복지관이야 어디 그 시설이야 이렇게 추적 조사 들어와서 직권 조사로 우리를 조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 상담원들은 이런 것이 차별일 수도 있고 인권 침해일 수도 있고 혹은 인권 침해는 아니고 다른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해당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좀 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을 일차적으로 좀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인권 침해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걸 전문적으로 한번 좀 상담을 좀 요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인권 상담 센터를 좀 거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뭐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은 좀 너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 팟캐스트의 그뭐 대표 메일 있으시죠? 뭐 그쪽에다 혹시라도 뭐 연락처나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을 해주시면 그거를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싶고요. 아니면 여기다 제가 뭐 제 이메일 주소를 뭐 원하시면 뭐 오픈하는 것도 뭐 이게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석 선생님의 이런 팟캐스트 듣고서는 좀 문의할 게 있어서 아니면 제보할 게 있어서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메일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면 네, 뭐 그렇게 하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뭐 답변을 드리거나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이렇게 뭐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이번 기회로 해서 뭐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작은 기회라도 된다면 저는 뭐 하여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